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업체를 찾아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발빠른 진단시약 개발이 코로나19 극복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기업,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규 환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주간 자가 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확보한 달러가 다음 주부터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신용공급 규모를 5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 정부가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 124년 역사상 첫 연기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늦어도 내년 여름에는 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지구촌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외신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사재기의 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규 환자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00명 중 해외 유입 관련 사례가 51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특별 검역 과정에서 확진된 사례가 34명으로 내국인 28명, 외국인이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중 해외 유입 관련은 227명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내국인이 206명으로 91%를 차지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며 27일부터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미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 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강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방역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고민해서 만든 제안을 토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네 번째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 해외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도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더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정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침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체결한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다음 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주 중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주 중 자금을 공급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은은 또 한꺼번에 600억 달러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 나눠서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1차 공급에서 상당 규모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은 정확한 1차 공급 금액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117만여 가구에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서울시가 이번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을 비롯한 금융지원 규모를 5조 원으로 늘리고 자금 신청부터 입금까지 열흘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울시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 3조 8천억 원이던 신용 공급 규모를 1조 이상 늘려 5조 원대로 확대합니다. 재난긴급 생활비에 이은 두 번째 비상지원책입니다. 2조 1,050억 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통한 자금 지원, 2조 9,850억 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지원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긴급 경영 자금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 내 손안의 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신청 후에 열흘 안에 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열흘의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신안 우리은행 564개 지점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경력 인력 300명을 기간제 채용합니다. 은행은 상담과 접수, 서울신보는 보증심사에 집중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은행 한두 번만 방문하면 자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또 코로나19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료 등 고정비용 마련을 위한 골목상권 119 긴급대출과 고금리 대환대출 등의 지원책도 즉시 시행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시약 생산업체를 찾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진단시약 기업 5곳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방역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난 것도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로 감염병 대응에 첫 단추를 잘 끼웠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바이러스 극복의 최일선에 계십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줄고 완치되는 분들이 더 빠르게 늘면서 방역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로 감염병 대응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최근 민간 차원의 수출 상담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진단시약 공식 요청국들이 많습니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들을 긴급하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여러분 업체들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지금 마스크 공적 판매를 위해서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주 1인당 2매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매, 4배 이렇게 늘려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개학 시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을 좀 앞당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로서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 각 학교 개학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 6일 개학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며 외국과 국내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은 사회와 학부모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아이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정부가 보름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벌이며 국민께도 협조를 당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확진자가 지난주 10,000명을 넘어선 이래 최근엔 하루에 10,000명씩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의 명소엔 인적이 끊겼고 미국인 상당수는 회사도 가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백악관에서 연일 코로나19 태스크포스 팀과 브리핑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지금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9일 누적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선 이후 다음 날 2만 명에 근접했고 22일부터는 하루에 10,000명씩 늘어 24일 현재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대폭 확대되면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our new cases will continue to surge because we're still working on our backlog, although we will be in touch with the laboratories after this press conference to 세계보건기구 WHO는 24일 하루 동안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85%가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전 세계 하루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산세를 볼 때 미국이 새로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나온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가 2, 3주 뒤 정점에 이르기까지 환자 수가 폭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hat they're now seeing is that the rate of cases, the rate of new infections is doubling about every 3 days. 현재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일리노이 등 최소 13개 주와 16개 자치단체에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고 이번 주 중에 5개 주와 9개 자치단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인구의 54%인 1억 7천만 명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전까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이동 제한 등을 완화할 뜻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폐쇄 결정을 한다면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보다 대규모 경기 침체나 불황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절인 다음 달 12일 전까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m also hopeful to have Americans working again by that Easter, that beautiful Easter day. But rest assured, every decision we make is grounded solely in the health, safety, and well-being of our citizens. 지난 16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1차 시안은 오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시안 이후에 재택근무나 이동 제한 등 조치를 완화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Good public health also requires a good economy, and there's each has its priorities. I get that. It's not either or. It is not either or. The two have to work together. 이에 대해 감염자가 가장 많은 뉴욕 주지사는 생명을 경제와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If you ask the American people to choose between public health and the economy, then it's no contest. No American is going to say, accelerate the economy at the cost of human life.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초기 문제 인식과 대처에 늦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확산을 멈출 검사와 정교한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서 국가를 폐쇄할 필요가 없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감염자 상황은 확산 일로입니다. CNN과 존스 홉킨스 대는 이미 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며칠 새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코로나19의 전파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기온이 다시 낮아지는 가을철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의견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습해지면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신빙성이 있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하고 습도의 영향을 받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게 숙주가 광범위할 경우, 즉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하게 되면
온도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 영향은 받겠지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날씨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가 좀 건조하고 추운 곳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가을에 코로나19가 더 유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주장의 배경과 혹은 또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도 또 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코로나19의 가을철 재유행 가능성은 네. 앞서 말씀드린 온도의 영향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름철에 활동성이 줄었다가 온도가 낮아지는 가을에 다시 이 재유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로 보이는 게 과거 1918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1차 유행과 2차 유행이 있었는데 2차 유행이 1차 유행보다 전파력도 높았고 병원성도 높이 보인 바가 있는데요. 네. 이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변이가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네. 물론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이런 변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성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마 가을까지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 독감의 전철을 받는 것보다는 향후에 그러니까 마치 그 2009년 신종플루처럼 계절형 감기로 편입이 되면서 이렇게 지속적인 유행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네. 어찌됐든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가을의 재유행뿐만 아니라 계절형 감기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만약에 가을에 재유행하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어떤 변이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변화를 통해서 전파력이나 병원성이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는 재유행을 하면서 전파력하고 병원성이 더 높아진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변이가 일어나면 병원성이 높아지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이를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반대의 경우도 스페인 독감처럼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병원성이 낮아지면서 계절형 감기로 편입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내 확진자 수 증가세는 조금 주춤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이 걱정인데요. 자, 현재 신규 확진자의 50% 이상이 이 해외 유입 사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방역 대책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의 50% 정도가 해외 유입 확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00명이었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가 51명이었다 이렇게 네.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50% 즉 49명은 국내 자체 발생에 의한 확진자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국내 자체 발생 확진자가 100명 선을 보이던 거하고 비교를 하면 국내 상황은 많이 안정화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어떤 확진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네. 해외 입국의 경우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은 분 한 85에서 한 90% 정도가 내국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내국인의 경우에는 어떤 입국 금지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방역망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반대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저는 입국 금지를 하거나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이런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역적인 차원만 고려했을 때에는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그 현재 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에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면 능동 감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이게 경미한 증상일 때 전파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 능동 감시만으로는 적절하게 이런 방역막 밖으로 나가는 부분을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수정이 필요한 지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입국자의 경우에는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입국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대책을 더 강화하는 쪽에 의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큰 관심을 받았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민의 60%가 면역을 가져야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다면서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60%가 면역을 가지려면 이게 현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백신을 사용해서 예. 면역을 갖게 하는 키우는 것이죠. 방법이거든요. 근데 네. 현재 백신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얘기한 국민의 60%가 면역을 갖는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시킨다는 얘기는 요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을 때 이론적으로 집단 면역이 발생을 하면 자연적으로 감염병 유행이 소멸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네. 근데 그 지금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집단 면역을 언급한 부분은 이론적인 어떤 팩트, 과학적인 부분을 언급한 거지 집단 면역을 방역 대책으로 제시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글쎄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만약에 집단 면역이 방역 대책이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매우 무서운 방역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 또는 나아가서 전 세계인이 인위적으로 방역을 안 하고 그냥 감염돼서 60%가 감염돼서 항체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설마 집단 면역을 방역 대책으로 제시했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보건당국이 집단 면역 이론에 대해서는 채택 가능한 방역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최대한 조심하면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흘러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혹시 생활 방역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은 생활 방역이 변화보다는 앞으로 2주에서 최대 4주 동안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해서 조기에 국내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 2달여 남짓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는데 이 국내 상황이 장기화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이내에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국내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야 하고요. 특히 해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조기 안정화시켜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지 현재 어떤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소 피로감이 쌓이고 힘드시더라도 국민들께서 좀 더 힘을 내시고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동참을 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실제로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요즘에 이제 꽃도 막 피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야외 활동을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인파가 몰리지 않는 그런 한적한 야외에서 특히 외부인을 동반하지 않는 가족 단위의 바람쐬기 정도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야외라고 해도 사람이 모이게 되는 자리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예. 식사도 가능하면 도시락 등을 지참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간 피로감을 좀 낮춰주는 이런 방법들은 괜찮다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접촉하는 그런 자리는 야외라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이 느끼는 피로감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러내겠다는 IOC와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도 결국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의 위험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지구촌 축제 올림픽이 사상 처음 연기되기까지의 긴박했던 지난 한 달을 김상익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의 정상 개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공론화된 건 불과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코로나19 세계 확산에도 IOC와 일본이 정상 개최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사이 딕 파운드 위원이 IOC 인사로는 처음으로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바흐 위원장은 여전히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말로 진화에 나섰고 그 사이 올림픽 성화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관중도 없는 초라한 최하식을 가졌습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가 가장 많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성화가 불을 밝히던 이날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와 전화통화로 정상 개최 의지를 확인하는 사이 IOC는 불안해하던 종목별 대표자와 선수위원, 국가올림픽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잇따라 만나면서 정상 개최 추진을 다짐받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전역까지 급속히 확산하면서 IOC와 일본의 이 버티기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지난 20일 일본 올림픽위원회 야마구치 이사가 공개적으로 올림픽 연기를 요구하면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바흐 위원장은 결국 이날 처음으로 다른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며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선수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외친 캐나다와 호주 등의 올림픽 불참선언은 일본과 IOC가 백기를 드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The strong message we've had from athletes is that they're people first. The priority of our global community at the moment is on defeating this pandemic. 이어 딕 파운드 위원이 도쿄올림픽이 연기돼 내년에 치러질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연기는 기정사실이 됐고 아베 총리와 바흐 위원장은 결국 전화 통화를 가진 뒤 사상 초유의 올림픽 연기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올림픽이 연기된 건 근대올림픽 124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연기 결정과 함께 도쿄올림픽은 홀수해에 열리는 첫 올림픽으로도 남게 됐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개막식을 불과 122일 남겨둔 시점에 도쿄올림픽은 결국 예상대로 1년 연기됐습니다. 1896년 근대올림픽이 시작된 이후 최초의 연기 사례입니다. 전쟁이 아닌 이유로 올림픽이 제때 열리지 못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대전으로 3차례 하계 올림픽이 취소된 적은 있지만 연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서 1940년 올림픽 개최권을 중일전쟁으로 반납한 일본으로선 80년 만에 악재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대회 취소는 막은 만큼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봐야 합니다. 1년 연기로 2021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은 사상 처음으로 홀수해에 열리는 대회가 됩니다. 하지만 IOC와 일본 정부는 대회 공식 명칭을 도쿄올림픽 2020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부흥의 불꽃으로 불리는 올림픽 성화도 일본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전 세계 희망의 신호가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림픽 연기가 확정되면서 일본의 전문가들은 약 7조 3천억 원의 손실이 생길 거로 추산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지만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은 예정대로 개최된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토니 에스탕게 파리올림픽 조직위원장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이 연기됐지만 파리올림픽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3년 후에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탕게 위원장은 올림픽 경기는 예정된 곳에서 개최될 것으로 본다며 파리 준비위는 일본과는 별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중환자들을 수용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현재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0만 7,400여 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8,200여 명입니다. 확진자는 중국이 8만 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 6만 9천여 명, 미국 4만 9천여 명 순이었습니다. 이어 스페인 3만 9천여 명, 독일 3만 1,000여 명, 이란 2만 4천여 명, 프랑스 2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Nella situazione di disagio che stiamo vivendo tutti quanti, i poveri sono quelli che soffrono di più. C'è la fila ai supermercati, ma c'è anche chi ai supermercati non. 이탈리아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누적 확진자가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사망자 수는 이미 지난 20일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의료체계 붕괴 직전인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동부 작센주의 라이프치히 공항에 이탈리아 환자 6명이 도착한 데 이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도 며칠 내로 10명의 이탈리아 환자를 데려올 계획입니다. 라셰트 주 총리는 유럽의 연대 정신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사재기 현상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지구촌 곳곳에서 생필품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화장지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사재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화장지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거짓 정보 때문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장지의 생산 원료하고 마스크의 생산 원료가 같은 것이다. 이런 정보가 퍼져가지고요. 사실은 그 두 제품의 생산 원료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화장지는 펄프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하고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합성 섬유가 원료 재료거든요. 근데 두 개가 같은 재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화장지를 막 사들이는 이런 가짜 뉴스가 퍼졌군요. 네, 퍼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염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인 스티븐 테일러 브리티시 콜ум비아 대학 교수가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감염병 같은 건 사실 생소하잖아요. 되게 뭔가 위험한 일이 닥쳤다라고 생각됐을 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훨씬 더 그에 대해서 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화장지 지금 저 사재기처럼 뭔가 위기의식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 심리 전문가들의 얘기도 재밌는데 이웃 사람들이 다 화장지를 사준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다른 뭐 통조림이라든지 손 세정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선반이 비어 있어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 화장지 같은 경우는 선반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싹 이게 빠졌다 그러면 위기의식이 훨씬 더 이렇게 불러일으키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 대란을 보면서 뭔가 이게 비슷한 생필품인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곧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그것과 비슷하고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이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자극 일반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은 더 특단적인 대책을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재기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종의 따라하기 현상이죠. 심리학에서 그걸 동조라고 하는데요. 특히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뭔가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이거를 참조 준 거 또는 참조 틀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 이거가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의 한 간호사가 제발 사재기 이 현상을 좀 멈춰달라 눈물로 호소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좀 이기적이다, 이 사재기를 멈춰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기적이라는 이 비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일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되게 공포라든지 뭔가 불안이 지금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욕구 같은 것이 되게 위협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아하다든지 타인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그래서 많이 이제 소개됐지만 그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의 위계 단계를 얘기할 때 안전은 상당히 바탕에 있는 중요한 욕구거든요. 이게 이제 확립이 안 되게 되면은 다른 것들 자아실현이라든지 다른 사람 배려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지 단지 뭐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데 이런 그 사재기 현상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사재기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냐면 여기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 그러니까 일종의 사태가 정부가 뭐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키는
심리학 현상 중에 하나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링과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자동차를 완전 유리창이 박살난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네. 그럼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 주냐면 이거 봐라, 법과 질서가 완전히 없구나. 그렇게 되면 일탈 행동이라든지 비이성적인 행동이 더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초기에 그걸 잘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반면 대구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참 확진자가 가장 무더기로 발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히려 나눔이나 봉사 같은 그런 따뜻한 시민 의식이 빛나서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게 이제 한국인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서 봉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계신 분들이 대구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거를 다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일종의 소위 말하는 엑소더스 현상, 탈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특기할 만하고요. 또 지역의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는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자신은 그 마스크를 다른 그런 분들한테 먼저 드리자, 일종의 마스크 드림 운동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양보하자.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나보다 더 지금 더 힘든 사람, 급한 사람한테 그걸 양보하자는 입장에서 마스크 안 사기 운동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식당 같은 데서는 도시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그거를 배달을 하거나 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구역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분 같은 경우는 2개 모텔 중에 하나를 38개 객실을 코로나19 자원봉사자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모여서인지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감을 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민 의식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자제하게 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대처 행동들이 더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저도 친한 친구가 대구 동산병원에서 지금 의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걱정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국인의 정을 이렇게까지 느낀 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와주시고 구호 물품이며 맛있는 먹을 것들도 보내주셔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는데, 자,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얼른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요, 해외에서는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그런 좀 혐오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하나의 그 편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모두 동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못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생기는 건데, 저는 시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탓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태도, 어떤 태도가 재난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민관군 다 전부 다 정부랑 시민사회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뭘 배웠는가가 그걸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남겨있던 여러 가지 백서들이 이번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백서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세부 지침 같은 것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든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정부 또 그리고 지자체 간에 점차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력 체제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이 혼란을 막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잔잔한 그런 인정 같은 것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적인 그런 피로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는 이런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자체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높은 시민의식을 잘 유지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안 물건들을 소독해서 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살균수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전해수기가 요즘 인기입니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전기 자극을 가해 살균수를 만들어주는 제품인데요. 문제는 아직 효과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전해수기의 안정성을 검증해 이르면 올해 말에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환경부는 소독제를 만든다면 락스를 희석해 쓰되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고 또 분무기에 넣고 뿌리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